저 오늘 제주도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제주도 협재 바닷가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혁신형 기업가를 만나러 왔어요. 관광하러 온 게 아니고요. 무슨 혁신형이 이 바닷가에 있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에 지방 소멸 문제로 해서 전국에 버려진 빈집이 많잖아요. 제주도에도 그런 집들이 많은데 이 버려진 빈집을 찾아서 재생시켜서 이렇게 예쁜 집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숙박업을 하는, 그리고 그 기술은 플랫폼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혁신형 기업가를 만나려고 해요.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 곳곳에 앞으로도 이렇게 버려진 빈집이 많아질 텐데요. 그것을 이렇게 예쁘게 다시 재생시켜서 그리고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예쁜 숙박 시설로 만드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이 사업을 하는 젊은 사업가, 그리고 그 사업의 전망,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그 사업가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던 청년 기업가, 청년 맞나요? 아, 청년 아니 장년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나중에 저기 도시로 나가신 케이스인 거죠? 네, 제주도에서 대학교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취업 때문에 서울 가셨던 거예요? 네네. 서울 가셨다가 15년 계시고 네. 서울에서 이 일 저 일 하시다가 네네. 고향에 가서 사업을 해보겠다. 네네. 그리고 내려오셔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분위기로 반바지를 입고 인터뷰를 하러 나오신 우리 남성준 다자요 대표님이세요. 다자요는 이렇게 그 버려진 빈집을 그 찾아서 예쁘게 개조해서 그리고 집을 빌려주는 그런 새로운 업태이고, 그 과정에서 플랫폼 기술이 연루되는, 그러니까 제주도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아니고요. 자, 이런 그 빈집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뭐 어떤 거창한 사회적인 의미나 이런 걸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네. 예. 제주도를 떠나지 않았으면 이 프로젝트를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떠나가 보니까 오래된 그런 집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렇죠. 그 제주도에 과수원이 많거든요. 돌담도 많고. 근데 제주도에 있을 때 이런 게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는데 떠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이제 서울 사람의 눈을 이만큼 가지고 보니까 네. 이렇게 예쁜 사업 아이템이 있네, 이렇게 네, 된 네.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고, 뭐 저희 입장에서도 회사에서도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무료로 빌려줄 수 있는 데가 빈집이 있겠네. 네,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 저희 이제 국토를 다녀보면 빈집들이, 버려진 집들이 꽤 보여요. 그래서 네. 저희는 사실 우리 그 남 대표님 이 사업을 보고 되게 좋다 막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네. 앞으로도 이런 빈집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세요? 빈집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기 시작해서 지방은 빈집뿐만 아니고 빈 창고, 빈 공장,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우리 대표님은 앞으로 이게 더 많아지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사방에 노다지가, 그죠? 사업 아이템이 노다지처럼 전국에 퍼져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비어있다고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기준을 갖고 하는데. 기준을 갖고 네. 덜 망가진 거, 아니면 주변이 좋은 거, 뭐 아니요. 이런 건가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의 생각이고 국토부의 생각이 안 고쳐도 될 집, 철거해야 될 집에서 A, B, C, D를 나누는데, 저희는 그런 기준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이 빈집이 주는 위치, 이런 걸 보거든요. 공간의 위치를 위치. 봐요. 왜냐하면 옆집과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여행객이 왔을 때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기 때문에 저희는 집의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뼈대만 있으면 돼요. 뼈대가 벽만 있어도 돼요. 그래요. 그럼 그 벽을 가지고 뭔가 할 테니까요. 우리 남 대표님은 이 업계의 그 시작자이자 이제 롤 모델로서 야심만만한 청년 기업가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요. 네? 들어가서 이제 심각한 얘기 좀. 까꿍. 아, 제주도 같아요. 돌이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게. 어머! 고기 구워 먹으라고. 가족들이 오면 참 좋겠네요. 마당에 야자수도 있어요. 장독대가 있고, 그리고 구멍이 송송 난 담장이 있고, 야자수가 있고. 마당 안에 제주도가 다 들어와 있네요. 아니, 부엌이 굉장히 깨끗하고 넓어요. 여기 무슨 네. 잔치도 차리겠다, 이 정도면. 네. 이거는 인덕션이고. 네. 인덕션. 인덕션도 3구짜리, 3구. 식기세척기 있고요. 이거는 뭐 별로 안 쓰지만, 이거는 뭐. 여행 오신 분들은 써요. 아, 그래요? 소독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 보는 식기세척기가 모든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고객 경험. 이 전부가 그럼. 고객 경험할 수 있는 쇼룸인 거예요. 네, 여기. 그래서 냉장고도 이렇게 좋은 거 해놨구나. 네. 어머, 지금 이렇게 툭툭 치니까 얘가 커졌어요. 나 너무 촌스럽나? 툭툭 네. 치니까 켜졌어요. 아, 이게 냉장고 좋다.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보다 훨씬 그러면 이제 구매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구매 욕구가 생긴다고 해서 이거를 뭐 기부 받으신 건 아닌 거잖아요. 돈 받고 하신 거, 아니 돈 주고 아니요. 사신 거죠? 아, 기부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다 저희 입점하려면 돈 내고 들어와야죠. 이거 이 회사 거예요? 그러니까 LG가 한 거예요? LG가? 네, 가져. 어머, 이거 쇼룸이래요. 나는 그런 뜻인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을 해보고 좋으면 당신 집에 돌아가셔서 설치를 하세요, 이런 거. 이건 뭐예요, 이건? 아, 그 시네빔요. 시네마 모드. 고객님, 즐거운 영화 관람하세요. 네. 얘가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머. 여기 오시면 침실이 2개네요. 네, 침실 2개고요. 침실 2개고 위에 다락방이 있고. 아, 여기 샤워는 여기 또 따로 있고. 네. 어머, 이런 것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네, 그건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만든 거예요? 제주도 청귤 가지고 만든 수건도 만들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 회사가 제작했죠. 네. 드라이기도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한 5배쯤 좋은데. 우리 사장님이 밖에서 인터뷰할 때는 되게 겸손 모드였는데 집에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되게 자랑 모드에 되게 오만한 지금부터. 몸이 안 좋아서 올까 말까 고민하다 일상을 떠나보자 하는 생각에 큰 기대 없이 왔는데 힐링 많이 하고 기분 좋게 보내고 갑니다. 라고 서울 위례에서 오신 손님이 이렇게 써놓고, 특히 다락방 멍 때리기는 지겹지 않은 최고의 장소입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이제 앞으로 가시면 불이 쫙 켜지죠, 자동으로. 네. 어머, 세상에. 원래 집에 뼈대가 이렇게 생겨 있었던 거예요? 아니, 되게 낮았어요. 근데 이걸 올린 거예요, 전체를 다? 저희 여기 봤을 때 이 집에서는 바다를 보고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거. 어머, 세상에. 지금 저 집 구경하셨잖아요.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토의 산지에 있는 그 버려진 빈집, 낡은 집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사업 자원으로 쓴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좋지요. 그런데 우리 다자요 남 대표께서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불법 사업이 돼버리는 바람에 불법 사업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불법 사업자로서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다자요 회사의 남성준 대표님, 지금은 이제 또 다 잘 되고 계시는데 그간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자유의 남성준입니다. 네, 우리 실컷 얘기해놓고 지금 이제 새삼스럽게 인사를 시켰는데, 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다자요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지. 저희는 지역에 버려져 있는 공간, 그런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쓸모 있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빈집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역의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잘 고쳐서 숙박으로 쓰는 그런 일을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으로 쓴 다음에 무상으로 임대했던 집을 일정 기간 동안 집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한 10년, 지금 10년 영업하고 10년 이상. 네, 10년 이상 영업하고 네.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빈집을 버려뒀던 집주인은 빌려준 후에 다시 받는 거죠. 예쁘게 고쳐진 집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빌려주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빌려주실 것 같아요. 네, 흔쾌히 빌려주신 분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이유 중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고양이 집이라고 안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살진 않지만 뭐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 소유권은 내가 있지만 빌려주는 거는 괜찮다 하셨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세월만 좀 기다리면 굉장히 예쁜 집이 나타나서 짠!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것이 지역문까지 갔다 온 그 사연이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는 제도가 허락하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빈집을 가지고 재생한 숙박업소를 비대면으로, 빈집이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그 숙박업에 대해서 그 제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걸음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서 지금은 시범 사업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제도가 허락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기존 제도와 달리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인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업태가 생겼을 때 그게 적용되는 법률이 없다 보니까 비슷한 일을 하시는, 예를 들면 농어촌에서 민박하시는 분들이 우리 남 대표님을 불법이라고 고발하셨던 것 같아요. 농어촌 민박하시는 분들은 집주인이 그 집에 사는 규제가 있는데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 대표님의 새로운 업태도 여기다 그냥 적용을 해서 불법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벤처를 했는데 이렇게 고발이 들어와서 불법 사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영업을 1년 6개월이나 못 하셨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우선 직원의 거의 작은 회사여서도 그 직원의 반을 다 내보냈죠. 직원의 반이요. 그 투자하셨던 투자자들이 우리 남 대표님이 불법 사업자, 사업이 이제 막 문을 닫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급하게 회수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던 거예요?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더 넣어줬죠. 그래, 오히려.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버텨라, 풀릴 때까지 돈을 더 모아서 주셨어요. 보통 투자자들이 안 그러는데 왜 그러시죠? 저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지금 저희 투자자들이 한 350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개인들이 저희 돈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분들이 볼 때는 자기들도 지방에 가서 그런 빈집을 개조해서 살고 싶은 욕망도 있었고 또한 그분들이 볼 때도 이게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방 소멸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그래서 그 빈집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숙박업을 해서 저희 무상 임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고향의 원주인의 뭐 자손이 올 때 돌려준다는데 상식적으로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버티라고 또 자금을 모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본인들이 아마 이렇게 그 집행력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버려진 집들이 이렇게 예쁜 집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좀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데도 오히려 막 돈을 더 보태주신 분도 있다고 하고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막 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는 많거든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힘들어요. 규제 혁신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리는데 사업을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 개혁이라는 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돼야 될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공무원들의 역할에 많은 힘을 줘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거나 뭔가 새로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룰을 지켜라라는 공무원들이 룰을 바꾸려고 하면 과감하게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규제 혁신을 시도를 했을 때 그 민원이 들어오면 입증 책임이 공무원분들한테 있대요.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죠.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과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감사가 나가면 일을 안 했으니 감사를 해도 털릴 게 없고, 일 너무 많이 한 공무원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감사거리도 많고 민원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민원이니까 그런 민원들을 대항하거나 그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정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그 날카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규제 혁신하면서 혁신 아이템 자꾸 찾아오라고 공무원들 쫑구지 말고, 그 복지 부동할 수밖에 없는 지금 공무원들의 이 시스템, 인센티브 시스템을 고쳐줘라. 뭔가 그 책임을 온팡 씌우지 않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어떻게 묻는지에 대한 그런 방식을 바꿔야 된다. 참 너무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규제 혁신도 뭐 규제 혁신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최근에는 타다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는 로톡, 뭐 강남 언니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그 매스컴에 집중되고 있어요. 갈등이 막 확산이 돼서. 그 중에서 이제 타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 실패를 겪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새로운 산업이 나왔을 때 관련되는 그 기존 산업하고 불가피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향이어야 된다고 느끼세요? 지금 본인이 일단 이 비슷한 갈등의 한 가운데 계신데. 기본적으로 조심스럽긴 한데, 소비자들 그 기존 산업의 어떠한 불편이나 혹은 어떤 안 좋은 면이 있으니까 새로운 산업이 나왔겠죠. 그걸 혁신하는 새로운 산업이 나왔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을 했고, 사회적인 편익이 크다면 그 신고 갈등에서는 새로운 산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다고 구사업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산업단에서 어떠한 그 복지를 서로 산업계에다가 자꾸 맡기는 건 좀 안 좋다고 봐요. 결국 그 산업은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도태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산업 쪽으로 이전을 시켜준다든가, 혹은 천천히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던가, 그분들의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것도 개선점도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들어주시면서 사회가 변하는 방향,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막지는 말되, 그 사양 산업에 대해서는 연착륙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산업들 놓고 니들이 알아서 싸워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편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근데 그 지금 지자체들도 이런 빈집이 많아서 네. 그 빈집을 좀 개조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성과들이 잘 안 보여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성과나 정책적인 그 의지는 예산으로 나오죠. 돈을 너무 안 써요? 지자체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빈집을 하나 고치는데 몇 억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냉장고 하나도 지금 몇백만 원 하는데, 예. 도배 장판만 해도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뿌리는 방식으로 해서 너무 적게 쓰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마인드 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무료인데 감지덕지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청년층이나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들이 시혜적인 입장에서 자꾸 야, 이 정도 수준이면 만족해라고 하는 거죠. CGV 있고 코스트코가 있는 그 서울, 그 좋은 환경에서 인프라도 없는 지방까지 그 인구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혹해서 올만한 공간들, 혹해서 올만한 정책들을 좀 마련해 주셔야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우리 성공한 그 기업가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농어촌 기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후배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우선 첫 번째로 정정해 드릴 게 성공한 기업가는 아니고요. 지금도 예, 빚에 허덕이고 아, 그래요? 있고.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에서. 예, 예. 물론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익을 내려면 전 직원 그만두게 하고 청소 아줌마만 두면 되는데 성장하려다 보니까 계속 뭔가 하고 있는데 우선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여전히 생존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요. 꿈을 갖고 허덕이고 있어서 그리고 솔직히 농어촌 기반의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것은 반반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선구자가 되지 마라. 앞서 나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좌절도 깊게 할 거고 뭐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거는 없어요. 실패하면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요. 아직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딪혀서 창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이받고 창업하지 않으면 세상은 또 그렇게 되거든요. 다른 세상을 원하고 다른 사회를 원하면 지금까지는 다른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젊은 청년분들이 좀 다른 시도를 해줬으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무릅쓰고 돌 맞아본 경험이 있어서 굳이 그 가시밭길을 가는 걸 또 원치는 않아요.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네. 그리고 어떤 책임감이 있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이 있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마음가짐이 단단하다고 하면 도전을 해보시고 그냥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한다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냥 취업이 안 돼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그냥 리스크를 최소로 해서 안전지향적으로 가고 진짜 독한 마음으로 해보겠다 이러면 선구자가 될 각오로 돌도 맞을 수 있고 이렇게 불법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그냥 생각하고 앞으로 가라. 되게 현실적인 그 충고를 해주셨네요. 불법이 아니고 법이 없는 영역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 남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제일 그 귀에 쏙 들어왔던 부분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 혹시라도 망할까봐 투자자들이 돈을 더 모아주면서 계속 영업하라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와닿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ESG라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사업은 꼭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그런 사업이 아마 진정한 ESG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그 만들어낸 우리 남 대표님 계속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 번창하시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소통과 공감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을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그 뭔가를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쳐드릴게요.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 화이팅!